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20억 만드는 흑수저 건마입니다. 첫 시간으로 부동산에 대해 완전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개발돼서 전부 아파트였고 제가 살던 곳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판자촌이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정말 가난했던 흑수저가 20억 만든 썰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저도 부동산으로 20억 만들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어려운 이론 공부할 거 아니니까 편하게 따라오세요.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주택, 빌딩, 아파트, 땅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이 애초에 옮길 수 없는 땅이나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라 돈도 많이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세계인 것 같아서 쉽게 와닿지 않아 부동산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이에요.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 천천히 모으면서 부동산 공부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알아보자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동산 분야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왜 하려고 하나요? 갑자기 여태까지 못했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 아니시죠? 남들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해서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 아니다 보니 쉽게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보니 기왕이면 사람들이 자주 찾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팔기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은 사람이 꼭 필요한 주택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좋아요. 물론 주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상가 건물이나 땅으로 시작하셔서 정말 큰 돈을 빨리 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주택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땅은 생긴 거나 크기가 워낙 천차만별이고, 빌딩도 보면 크기도 높이도 전부 다르고, 조금 비슷한 크기와 높이라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주택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주택, 특히 아파트는 같은 동네, 같은 단지 안에 똑같은 크기의 집이 많아서 비교하기가 쉽고, 바로 옆에 단지도 있고 비슷한 동네에도 있고 비교할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가치 평가도 상대적으로 쉽고 물량도 많아서 땅이나 빌딩에 비해 사고 팔기가 훨씬 수월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접근을 합니다. 역시 많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아무튼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땅으로 크게 나눈 다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시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주택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출 레버리지 이용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부동산 투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레버리지 투자 정말 중요하겠죠? 대출? 이거 빚지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필수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완전 쉽게 알려드릴게요. 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배워놓으면 좋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란 기업 등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렛대란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 올려보겠다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가능할까요? 정말 아주 긴 지렛대와 지렛목을 받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지구 쪽 1cm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대쪽은 100경 km를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100경 km? 여러분, 100경 km면 빛의 속도로도 10만 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빛! 이렇게 보니 너무 느린 거 아님? 이렇게 지렛대와 지렛목이 있어도 사람이 지구를 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르키메데스 형이 과장이 좀 심했네요. 과장은 조금 심했어도 지렛대의 원리는 정말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적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여 자본을 빌려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억 대출 받으면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인데 수익이 100만 원 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1억 안 빌리실 건가요? 수익 100만 원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1억 빌려서 50만 원 이자 내면서 50만 원 수익 받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좋은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1억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 1억 5천 정도에 사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1억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50만 원 뿐이지만 1억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은 빌린 돈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씩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10개월 정도 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한다면 1억 5천에 팔아서 빌린 1억을 갚아도 5천만 원이 남고요. 그동안 벌었던 50만 원씩 500만 원도 수익금이 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로 5,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누가 안 할까요? 투자처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런 안전한 투자처만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 서울 역세권에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A씨는 가지고 있던 1억에 집 담보대출 2억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한 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내며 거주하던 A씨는 집값이 올라 3년 후에 6억에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A씨는 3년 동안 이자 3,600만원을 냈고 빌렸던 2억을 갚고도 3억 6,400만원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으로는 3억짜리 집을 살 수 없었지만 대출을 통해 2억을 빌려서 그 돈을 지렛대 삼아 2억 6,400만 원을 벌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상가 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물주라 부르는 건물주는 보통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 돈 20억에 플러스 5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70억 정도 되는 상가가 한 달 임대료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50억의 한 달 이자가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0억 대출받아서 상가 건물 사면 한 달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버는 거죠. 이처럼 집을 사는 것도 상가를 사는 것도 레버리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왕창 빌려서 아주 쉽게 돈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상가 건물 수익률은 7%만 되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든 상가는 대충 계산해봐도 수익률이 20%가 넘어서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도 내야 하고요. 관리에 필요한 관리 비용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건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임대해준 공간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료도 못 받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전부 공실이 나서 임대료는 아예 못 받아도 우리는 은행에 은행 이자는 계속 내야 되겠죠. 이거 3달만 지속되어도 예를 든 빌딩의 경우 1억 2천만 원 손해봅니다. 먼저 3억짜리 아파트를 샀던 A씨의 경우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자만 3,600만 원을 은행에 주게 된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빌린 돈보다 더 큰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은 수익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해 볼 만한가요? 아니면 위험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지시나요? 위험 때문에 자본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조금씩 계속 모은다고 해도 자본주의 특성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비싸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는 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집을 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 자산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전 쉽게 알려드릴게요. 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알아놓으면 돈을 버는데 유리해지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돈이라 부르는 화폐가 많아져서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뭐야,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었어? 돈 많아지는데 가치가 왜 내려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것만 나라로 초대할게요. 것만 나라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두 국가에서 생산해요. 즉 국민이 소비를 하면 모든 화폐는 국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자리도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고요. 것만 나라 인구는 1000명이고 월급은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1000명에게 100만원씩 주려면 10억이 필요하니 국가는 10억의 화폐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첫 월급을 지급합니다. 것만 나라에는 이제 시중에 10억의 화폐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다양하죠. 누구는 월급 100만원으로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고 평소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는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최대한 아껴 쓰며 저금하는 사람도 있겠죠. 것만 나라 국민 모두가 100만원을 다 쓰면 시중에 풀려있던 10억이 다시 국가로 돌아오기에 화폐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돈을 안 쓰고 모으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것만 나라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20%는 저금하기 때문에
때문에 국가로 회수된 화폐는 10억 중에 8억이 회수됩니다. 당장 다음 달 월급을 지급하려면 2억이 모자르죠. 국가는 다시 2억의 화폐를 발행해서 다음 달 월급을 지급합니다. 건마나라에는 이제 시중에 총 12억의 화폐가 있습니다. 다음 달도 국민들은 열심히 쓰고 열심히 저금하며 생활하겠죠. 국민들이 평균 20%는 저금하기에 국가는 월급을 주려면 또 2억이 필요하니 2억을 추가 발행합니다. 건마나라에는 이제 시중에 총 14억의 화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이 지나게 되면서 건마나라에는 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 사회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지금 그걸 다 배우기는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 어려운 경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화폐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건마나라에서는 맛있는 치킨이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모든 국민이 돈이 별로 없을 때에는 3만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비싸서 그 돈으로 치킨을 먹느니 안 먹고 많은 금액대로 느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3만원이라도 한 달에 몇 마리 시켜서 먹어야 될 만큼 맛있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가까우시죠? 급 치킨이 땡. 건마나라는 한 달에 치킨이 1000마리 정도 팔려서 1000마리 정도 판매할 수 있는 닭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점점 화폐량이 증가하다 보니 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3만원의 치킨값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치킨을 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치킨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치킨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존 가격 그대로 3만원에 팔지만 원하는 사람은 늘어났으니 이거를 선착순으로 팔거나 아니면 추첨을 하거나 해서 나름 공정하게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치킨 가격을 올려서 올린 가격이라도 사겠다는 1000명에게 파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가격을 올려서 팔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겁니다. 시중에 화폐는 많은데 치킨은 1000마리밖에 못 팔기 때문에 치킨 값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면 물건에 비해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건마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적당히 치킨 값을 올려서 국가로 돌아오는 화폐의 액수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킨 가격도 짜장면 가격도 교통비용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건마나라의 물가가 오르니 제품의 생산 비용도 오르게 되는데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식의 가격도 같은 원리로 오르겠죠. 이렇게 곡식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그걸 원료로 쓰는 빵이나 라면, 음식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폐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폐를 중심으로 놓고 보다 보니 치킨 값도 오르고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교통비용도 올라간 것처럼 물가가 올라갔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오른 게 아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잠실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10,000원을 냈다면 현재 택시 요금은 10,000원이죠. 여기서 택시의 가치는 내가 잠실역으로 편하게 이동한 것이고 10,000원은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물가가 오르고 택시 요금이 올라서 똑같이 잠실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15,000원을 냈다면 내가 택시를 타고 잠실역으로 이동한 택시의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화폐를 더 많이 줘야 가능하게 바뀐 거죠. 이제 이 공식을 집에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인 집은 내가 먹고 씻고 휴식을 취하고 편히 잘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가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각자 느끼는 집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화폐가 있어야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라도 집을 빨리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면 레버리지 투자와 인플레이션은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자타공인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 방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투자 플러스 인플레이션 콜라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거 금수저나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가난했던 흑수저인 저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부동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목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미리미리 알아놓아야 최대한 빨리 부동산 투자에 진입하여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플러스 인플레이션 콜라보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왜 하필 30년 전이냐고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상한 기준이 30년인데 30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지금쯤 모든 돈을 갚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된다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그 30년 전에 해본 사람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1990년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115제곱미터의 가격은 3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면 정말 저렴해 보이지만 1990년 그 당시 3억 3천만 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어요. 그때도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건마가 당시 정확한 대출 이자를 알 수는 없지만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이 8% 정도였다고 하니까 연 8% 수준의 금리로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집값의 70% 정도인 2억 3,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때 당시 샀다고 가정한다면 건마는 30년 동안 무려 월 169만 4,996원씩 갚아야 되며 이건 총 6억 1,019만 8,620원을 갚아야 합니다. 와, 빌린 돈이 2억 3,100만 원인데 이자가 3억 7,919만 8,620원이네요. 빌리고 갚은 액수만 보니 역시 빚은 무서운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자가 무서워서 대출을 꺼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마가 만약에 샀다고 가정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30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3억 3천이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재 25억에서 28억 정도의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hat? 그때 만약 샀다면 20억 넘게 자산이 증가된 것이죠. 그때 안 사고 뭐 했냐? 이렇게 결과를 알고 보니 이런 엄청난 투자를 안 하면 바보 같은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번 시간에 다뤘던 레버리지 투자와 인플레이션 콜라보의 위력입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90년대 500원 미만이었던 간식들이 현재 2,00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올랐는데요. 롯데제과의 빼빼로 과자는 90년도 300원에서 현재 1,500원으로 올랐고 요즘 비형님의 깡 열풍이 대단하죠. 비형님 덕분에 덩달아 뜨고 있는 농심새우깡도 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으며 350원 정도였던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1,200원에서 1,250원 정도로 올랐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주택을 빨리 구매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산 증가까지 덩달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아니 집값이 언제까지 오르기만 하겠냐, 떨어지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70년대부터 2010년대를 넘어서 22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현재에도 대책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버는 건 끝났다는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90년도에 현대 아파트 안 사고 뭐 했냐라고 농담식으로 말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안 사면 30년 후인 2050년에도 2020년에 아파트 안 사고 뭐 했냐 하면서 후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 모든 집값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며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다 보면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하면서 천천히 목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투자로 부자가 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자타공인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 방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집은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본 투자보다 월등한 안정성을 갖춘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돈 빨리 벌고 싶다고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했다가 괜히 돈 날리지 마시고요. 안전한 게 최고라고 이자도 거의 없는 은행에다가 저금해서 돈이 편히 쉬게 하지도 마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내 돈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셔야 해요. 집보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는 안정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집보다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월등한 안정성을 갖춘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자부하는 거고요. 저는 특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막 500만원, 1000만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다만 각자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신다면 어렵게 모은 그 돈으로 저처럼 20억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실 거죠?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